그 다음에 이제 양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고 있는 농장에서 분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치 분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양자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양자를 할 때 보시면 이게 여기서 몇 마리를 저기다가 보내야 되고 하는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만이 끝난 자돈들을 다 복도에 몰아놓고 거기서 다시 이제 마리수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2단계 양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자수가 덴마크처럼 많이 나오면 모돈의 전만, 그러니까 그 모돈한테 태어난 새끼들을 전부 다 붙여서 포유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4개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모돈의 유두수라고 계산을 하는데 14개 이상 태어나는 자돈을 14개를 유선을 가진 모돈한테 붙여봤자 나머지는 젖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다 키워내서 이유까지 갈 것이냐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2단계 양자 관리 방식인데 보시면은 첫날 이제 태어난 애들을 엄마 유두의 개수나 엄마의 상태만큼 맞춰가지고 붙여주고요. 그러고 거기서 남은 큰 애들을 분만한 지 4일에서 8일 정도 되는 모돈 중에 포유가 우수한 모돈한테 가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요 모돈이 원래 품고 있던 자돈들은 어디로 가느냐? 분만한 지 3주 정도 된 모돈에서 포유 능력이 우수한 모돈한테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 분만한 지 3주 정도 된 모돈들이 품고 있던 자돈들은 조기 이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런 양자 관리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있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유도 분만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 자연 분만이고 자연 분만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분만 간격이 조금씩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거의 그 일주일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분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분만 날짜가 이제 분만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이런 식의 관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덴마크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 이 당일에 이런 양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 5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5마리가 분만을 한 거를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19-1부터 19-5번까지 5마리의 모돈이 오늘 분만을 끝내고 초유를 섭취한 지 최소 6시간 이상은 된 모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차는 1산, 2산, 1산, 3산, 5산 이렇게 산차가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모돈별로 실산, 총산은 중요하지 않죠. 살아있는 거를 이제 저 양자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각 자돈 안에서 사이즈를 대중소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분만사 팀장님이 양자를 보내실 때 요렇게 수첩에 적어가지고 먼저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저 모돈의 상태까지 같이 기록을 했어요. 이 모돈은 상태가 좋다, 그저 그렇다, 좋다, 그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기본적으로 양자를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돼지들을 갖다가 이제 다른 엄마한테 보내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산돈 중에 상태가 좋은 것에 채미를 모은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는 초산돈에 새끼들을 많이 붙이고 초산돈을 데모로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아직 어색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산돈 아니면은 이산돈이 덴마크나 아니면 기타 유럽에서는 양자를 보낼 때 제일 좋은 모돈으로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산돈 중에 상태가 좋은 것에 오늘 분만한 거 중에 채미돈들을 위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채미돈들을 초산차 하나 아니면은 최대 2산차까지만 붙이는 이유가 그 유두의 높이하고 유두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채미들은 작잖아요. 입도 작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경산돈, 큰 엄마의 젖이 크고 젖꼭지가 큰 모돈, 그 다음에 젖 높이가 높은 모돈한테 가면 포유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산돈 중에 상태 좋은 모돈한테 채미돈들을 모아가지고 붙여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돈이 사용할 수 있는 유두수보다 한 마리 더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중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산차 때 포유 자극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유선은 다음 산차에서 퇴화돼서 유량이 감소하고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유두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채미돈들을 붙여주면서
한 마리 더 붙여서 모든 유선이 골고루 자극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노산이라고 생각하는 모돈들. 저희가 농장에서 노산의 단점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포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산 이상의 모돈한테는 처음 태어난 자돈들을 13도 이상은 붙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초산돈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들한테는 비교적 사이즈가 괜찮은 것들을 유두스보다 하나 더 해가지고 붙여준다. 근데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붙여주는 안 좋은 모돈에 조금은 세미보다는 큰 애들을 붙여주는 이유는 상태가 좋은 모돈은 자기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포유를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애들이 와가지고 쪽쪽쪽쪽쪽쪽 젖을 빨아도 포유 모돈과 자돈 간에 이제 그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모돈도 젖을 잘 주고 자돈들도 잘 커 올라오고 하는데 이 초산돈 중에 만약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한테 이렇게 작은 걸 붙여놓으면 엄마는 안 주려고 그러고 새끼들도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엄마 젖을 주세요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둘 다 부정적이거든요. 둘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초산돈 중에 상태가 안 좋은 모돈한테는 조금은 이제 힘이 있는 애들이 가서 엄마 나한테 젖을 달란 말이에요 라고 이제 좀 투정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중자의 사이즈 애들을 붙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산이기 때문에 유두스보다 한 마리 더 많이 붙인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큰 애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은 저기 평균 산자수가 평균 실산이 다 14두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모돈이든 간에 14개 이상 붙이는 거는 오바죠. 그럼 당연히 그 남은 애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분만한 지 4일에서 8일 정도 된 모돈한테 양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사이즈가 큰 애들 12마리에서 13마리 정도를 그 지난주에 분만했던 모돈 중에 상태가 이제 우수한 모돈한테 올림 양자를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여기 이제 일산 모돈인데 상태가 좋은 모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 채미돈들을 유두스보다 하나 더 많이 15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 19-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산차고 상태가 괜찮으니까 중자 사이즈의 이제 14마리. 그 다음에 19-3은 아까 보셨지만 초산차인데 상태가 그냥 그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자로 유두스보다 하나 더해서 15마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19-4번 같은 경우에도 3산인데 상태가 좋으니까 그냥 중자로 14마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19-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산이니까 저 중자로 원래는 13마리 정도를 이제 아까 붙이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 더 해가지고 14마리를 일단 붙이고 그 이후에 상태를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나왔던 그 대자 큰 애들 중에 13마리는 선별을 해서 이제 올림양자를 보내는 식으로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가 사실은 농장에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모돈들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자의 이제 시각이 키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제 그 모돈들이 낳은 자돈들 사이에서 큰 거, 중간, 작은 거를 갖다가 이제 판단해낼 수 있는 관리자의 어떤 그런 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이 관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낯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실산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직접적으로 농장에서 100% 필요하다라고 아직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실산이 실제로 덴마크 수준처럼 올라갈 경우에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모돈이 가지고 있는 유두수에 비해서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를 적용을 함으로써 모돈과 자돈을 모두 다 이제 같이 살려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 아까 이제 그 데모를 활용한 양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데모가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이유를 할 때요. 애들이 이유 체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엄마 젖을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엄마들은 이제 이유를 해가지고 다음 주 교배 복수에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젖을 좀 더 먹이고 싶은데 어디 보낼 데가 없나 보면 꼭 농장에 얘는 이제 이유하면서 도태가 될 모돈인데 휴약 기간이 걸려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애들 있죠. 그 모돈들한테 체형이 작은 새끼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에휴, 그래 며칠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올라와라 라는 식으로 데모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데모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모돈,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그렇게 붙였을 때 과연 작은 애들이 잘 커 올라올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 현황판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작은 것 모음이라고 돼 있어요. 즉 채미들을 갖다가 모아서 한 복을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모도는 데모가 된 거예요. 예, 대리모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산차가 10산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태 예정돈인데요. 휴약 기간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작은 것들을 포유하기 위해서 제1순위로 선정이 되는 산차가 1산이랑 2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젊고 포유 능력이 좋은 모돈한테 작은 애들을 붙여서 걔네들이 다른 애들만큼 치고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양자 관리의 목적인데 우리나라의 양자 관리 특히 이제 데모돈 사용은 정말 이제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장에서도 작은 것들을 포유를 통해서 더 키워 올리고 싶으면 뭐 대용류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엄마의 젖을 통해서 더 키워 올리고 싶다면 그때는 걔네들이 정말 좋은 모돈한테 가서 포유 능력이 우수한 모돈한테 가서 포유를 해야만 포유에 성공할 수 있다.